197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출신의 작가 하리 에드먼트 마르틴 소원의 단편소설을 방송 극화한 작품입니다. 1904년 스웨덴의 북부 프로빈치 지방에서 가난한 수부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틴 소는 일찍이 부모들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생활하여 불우한 소년기를 보내다가 14살에 고아원을 탈출, 배를 타고 세계를 떠돌며 화부, 수부, 요리사, 철도원, 날품파리꾼, 신문파리, 거지, 도살장 인부 등 숱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틈틈이 독학으로 문학 수업을 했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1931년에 시집 방랑인으로 시인됐다가 전차 소설을 발표했으며 특히 1956년에 발표한 핵무기 시대의 위험스러운 정치 고개를 주제로 해서 인류의 생존과 그 문제점을 서사시로 읊은 장편시 아니아라는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와도 비견되는 맥락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의 단편소설 이상한 새는 시정이 넘치는 환상소설로 우리가 흔히 대하는 연우 소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독특한 작품인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안젤라 바이신거로 한적한 오촌인 파샤마을의 국민학교 여선생이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어느 날 나는 3학년 교실 안에서 자연 수업을 하고 있다가 교실 뒤쪽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띠고 그곳으로 갔다가 이상한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엘리자베드를 거짓말장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었고 엘리자베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엘리자베드는 말을 하는 까마귀를 봤다고 우겨대고 있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선생님. 엘리자베드, 그럼 넌 정말로 말을 하는 까마귀를 봤단 말이니? 네가 상상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네. 조용히. 그래, 그게 정말이라면 그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겠니? 예, 검고 컸어요. 얼만큼? 아주 컸어요. 선생님만큼 아니에요. 더 컸어요. 그리고 날개를 벌리면 또 엄청나게 더 커지고요. 그럼 넌 그런 까마귀를 어디서 봤지? 그래서 나는 적당히 그날 수업을 끝내고 조용히 엘리자베드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선생님,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래요. 왜? 이제 넌 깨달았단 말이니?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런 소리 집 밖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라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아는 거요, 뭐. 어두워지면 그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거든요. 어두워지면 까마귀가? 아니, 말을 하는 까마귀가 네 집으로 찾아온단 말이니? 네, 어디서? 그건 몰라요. 대략 숲이나 해변의 바위 절벽 같은 그 어디서 오겠죠, 뭐. 찾아오면 누가 문을 열어주니?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 집 식구들과 얘기라도 나눈다는 말이니? 네, 무슨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지만 저는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무섭지 않아? 전 그게 좋아요.
하는 거려? 내가 그 아이 엘리자베드의 집을 방문한 것은 그로부터 2주일 후인데, 당시의 내 심정은 왜 엘리자베드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점을 교사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엘리자베드의 집은 등대 근방의 바위투성이 언덕 위에 있었고, 외딴 집이라 그러했겠지만 매우 음산한 정적 속에 파묻혀 있었다. 계세요? 어머나, 선생님. 잠깐 나왔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좀 들어가도 괜찮겠죠? 물론이죠. 집안이 엉망이구만. 그래도 따뜻하답니다. 어서 이리 들어와 앉으세요, 선생님. 철제 방문해서 배가 안 될까 모르겠네요. 별 말씀을. 이렇게 외진 곳에 사니 사람들이 늘 그리움거려. 엘리자베드가 고기잡이 나간 아빠를 따라 나갔나 봐요. 우유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 전에 장작을 더 좀 가져와야겠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엘리자베스를 불러와야겠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인, 차라리 그이가 웃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엘리자베드는 참 귀여운 아이예요. 상상력이 좀 지나쳐서 사람들 놀라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해서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 선생님, 못하시면 그냥 좀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만. 네? 사람들은 우리 집에 귀신이 드나든다고도 하고, 하여간 말들이 많습니다만. 글쎄요. 왜 그러시죠? 늦었습니다, 선생님.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발자국 소리군요. 자베드입니다. 네? 누구라고요? 까마귀요. 무서우시면 눈을 감으세요. 다음 순간 나는 검은 무슨 형체를 본 듯 싶었고, 외마디 비명을 지른 듯 싶었고, 기절을 해버렸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기절할 것만 같아서 가주십사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부인? 자베트가 왔다가 돌아간 거랍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고. 정말 좀 전에 시커먼 그 형체가 까마귀였단 말씀입니까? 네, 그럴 리가 있나요, 부인? 믿지 않으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그것으로 족하답니다. 아니, 그럼 이 댁엔 정말 까마귀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도 했단 말씀인가요?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네, 보긴 본 것 같지만 저도 처음엔 선생님처럼 그렇게 반신반의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젠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게 됐답니다. 아니, 그럼 확실히 아니라 사실이란 말씀인가요? 네. 우린 어느새 까마귀들과 같이 어울려 어린애들처럼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안내하는 곳에다 토망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고, 그들한테 모습을 내맡기면 언 땅도 깊숙이 잘 갈아놨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그들과 친하게 됐단 말씀입니까? 먼저 그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었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누가 부르고 있잖아. 당신도
부르긴 누가 불러요? 아니야. 분명 무슨 소리가 났었어. 엘리자베, 너도 아무 소리 못 들었니? 아빠, 전 그 소리 들었어요. 괜히 이상하게 굴지 마세요. 무서워요, 여보. 그건 마치 한쪽 손이 다른 쪽 손을 잡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 한쪽 손이 다른 손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리야. 성모님. 이가 정말 왜 이러실까? 제발 이상하게 좀 굴지 말아요. 여보, 나가봐야겠어. 저도 같이 가요, 아빠. 율코 남편과 엘리자벳은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듯 해변으로 걸어나갔답니다. 남편은 어느새 투망을 한쪽 어깨에 메고, 그래서요. 잠시 후엔 저도 남편 뒤를 밟아 해변으로 향했답니다. 근데 눈 덮인 모래벌판 여기저기엔 거대한 까마귀들이 두세 마리씩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아니, 거대한 까마귀란 좀 전에 선생님이 보셨던 그런 까마귀예요. 무섭지 않았나요? 네. 어느새 나한테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날 해칠 것 같지가 않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느새 까마귀 한 마리는 엘리자벳과 장난을 치며 저만큼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저 부인, 저로선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군요. 전 선생님에게 억지로 믿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까닭이 없으니까요. 부인의 이야기는 더 계속되었다. 한동안은 그렇게 친했던 까마귀들이 자취를 감추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식구들은 그들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엘리자베드만은 아직도 그들을 찾아 헤매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 저방에 엘리자베드가 왔으니 그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저는 까마귀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들판이나 숲속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그날도 전 너무 헤매고 다녀서 잔뜩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관목 숲에 있는 들판에 앉아 쉬고 있었죠.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조용했지만 햇볕이 잘 쬐고 있었어요. 그때 전 벼랑간 그 덤비숲 뒤에 그 큰 까마귀 한 마리가 서 있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잘생긴 까마귀야? 아이, 나 엘리자베드야. 자베드, 너도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자베드. 그래, 이제부터 네 이름은 자베드라 하자. 자베드. 그는 고리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말을 깨치는지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다음부터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머슴처럼 우리 아버지를 도왔고요. 언젠가 한번 저도 그와 함께 따라본 적도 있었어요.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그래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집에 자베드가 없겠죠? 그래서 전 그를 찾아 숲속으로 갔던 거예요. 자베드! 자베드! 엘리자벳, 여기야. 아니, 왜 겁이 있니? 너 오나 기다리다가 산책을 좀 한 거야. 우리 한번 날아볼까, 엘리자벳? 난 날개가 없는걸. 내 발 위에 올랐다.
내 다리를 꼭 부둥켜 안으면 되잖아. 정말? 그래. 우린 그렇게 날아올랐던 거예요. 무섭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올라와 있니? 들판이며 숲이며 금세 날아졌잖아. 여기가 어디야, 자베드? 엘리자벳,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온통 어둡고 푸른색뿐이야. 진짜 어둡고 너무너무 푸르러. 그렇게 어둡고 푸른 게 영혼이라는 것이란다, 엘리자벳. 그렇지만 전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돌아갈까, 엘리자벳?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자베드. 알았어. 우린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잠시 후, 전 다시 숲이며 들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엘리자벳. 아니, 저건 무슨 소리야? 산울림이지 뭐야. 내가 아까 날아오르기 전에 네 이름을 불러두었었잖아. 아니, 뭐라고? 그게 이제 들려온단 말이야? 거짓말 마. 하여간 근사하잖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제대로 잠을 참을 수가 없도록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던 것이다. 아니, 까마귀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깡그리 잊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또렷이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느 날인가 제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자베드가 찾아왔었답니다. 글쎄 인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봤더니 자베드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아주 가버렸단 말입니다. 가다니 누가? 제 친구들이요. 그들이 왜? 어디로 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자베드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들은 다른 때보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 본 것뿐일 텐데. 그렇다면 그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지. 난 자네스를 이해할 수가 없구나. 지금까지도 몇 번씩이나 그들을 찾아 헤맨 적이 있었잖아. 지금까지 제가 그들을 찾아 헤매야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전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절 위로하려 들지 마세요. 전 압니다. 그들이 떠나버린 걸. 제가 그들을 찾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버린 거라고요. 자백,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들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두려운 것은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고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도 제가 그걸 모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떻든 자백, 있잖아. 무서워할 건 없어. 친구들이 가버렸다면 우리하고 살면 돼. 자백은. 우린 자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사랑이요. 그렇지요. 인간은 사랑을 하죠. 그것 때문에 전 이렇게 처지게 된 걸 거예요. 맙소사. 불쌍한 인간들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니.
이윽고 나는 자베드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기로 했다. 우선 교장 선생인 보트르바 씨에게 보고해볼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말로서보단 기록으로 전하는 게 좋을 듯 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해나가다 말고 난 다시 엘리자베드가 들려준 또 한 토막의 얘기를 상기할 수 있었다. 자베드? 난 또 한 번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하늘을 날아본다고. 넌 날개가 없잖아. 아이, 자베드. 우린 날아본 적 있었잖아.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 아이, 왜 내가 네 발에 올라앉아가지고 네 발을 꽉 붙들었었잖아. 널 태우고 내가 날았다고. 그런 생각 없는 짓을, 그런 위험한 짓을 내가 했다고. 정말 그렇게 새침대기야? 자네들은 온통 그 어둡고 푸르렀던 그 색깔, 그게 정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무슨 소린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 정말이야. 내가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 리가 없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난 여지껏 그 어떤 짐승과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도 당신을 짐승으로 쳐야 할지 사람으로 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좋으실 대로 생각하십시오. 며칠 후 난 이왕 어렵게 만난 자베드기에 되도록 많은 자료를 얻고자 노력했다. 하실 말씀 마저 해보세요. 당신은 이 집과는 오랜 친분을 맺어오셨지만 우린 아직 낯선 상태입니다. 당신이 말을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구사할 수 있는 걸 보니 전 당신이 꼭 동화에 나오는 병신한 사람만 같습니다. 마술 같은 데 걸린... 마술에 걸린 사람 같다고요? 네. 저 역시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곤 한답니다. 당신은 어떤 세계에서 오셨나요? 어떤 세계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화성이나 금성 아니면 또 그 어떤 외계의 별에서 오신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사실은 외계의 다른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당신은 그걸 애초부터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전 그건 역시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죠. 물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래도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친구분들이 떠나버렸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떠나버린 걸 아십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인간처럼 사고를 하게 돼서 그들이 보이지 않자 떠나버린 거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더 계속되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건 별로 없었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당신은 다른 까마귀들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떠난 것인지조차 확실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 그게 내가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걸 말해주는 표시인 거죠. 그래. 그 전하고 지금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그건 제가
죽는 존재로 된 것입니다. 그럼 전에는 죽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드린 건 혀끝 때 맺히는 대로 내뱉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죽어가는 삶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걸 보면 전에는 정말 불사의 삶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더 생각해 봐야 알겠습니다. 내가 교장 선생님 보트르바 씨를 대동하고 엘리자베드의 병대를 찾았고 자베드를 만났을 때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확실한 기록을 포착하기 위해 보트르바 씨가 소지한 카메라의 위력만 믿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안젤라 선생, 요즘 사람들은 카메라로 별의별 사진들을 다 찍어낼 수 있으니 우리가 찍은 사진을 과연 사람들이 사실로 믿어줄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야기 기록만 갖는다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교장 선생님? 하여간 나도 얼떨떨하구려. 이래저래 연암 장의 사진을 찍었고 내 눈으로 직접 자배들 본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오. 아니, 엘리자베드가 혼자 왜 저럴까요? 우리가 한번 저기로 가봅시다. 우리는 바닷가로 걸어가서 엘리자베드를 만났다. 죽었어요. 자베드가 죽었어요. 죽다니 왜 그걸 뭘로 증명하지? 봤어요, 선생님. 자베드 내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 그대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다면 사라진 게지 그게 어디 죽어간 거냐, 엘리자베트? 다음날 나는 잔뜩 긴장한 가슴을 부여안고 보드르바 씨의 방을 찾아갔다. 자베드를 찍은 사진이 보고 싶어서였다. 틀렸다오, 안젤라 선생. 틀리다뇨, 교장 선생님? 이봐요, 이 첫째 장 자베드가 등대탑에 유리문으로 들어오는 걸 찍은 건데 그의 모습은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었다. 10장의 사진 그 어디에도 자베드의 모습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안젤라 선생, 우린 믿을 수 있죠. 함께 자베드를 보았으니까요. 그럼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얘기를 믿어주신단 말씀인가요? 믿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까마귀 자베드를 우린 봤죠.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특집 방송을 마칩니다. 슬기로운 생활의 법, 여러분의 KBS가